안녕하세요. 수사몽더 히스토리 기담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녀에게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범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더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범녀는 춘추시대 초나라 완삼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신분도 낮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해서 학문을 익히는데 남보다 훨씬 더 빨랐고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학문의 경지가 최고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괴이한 행동을 많이 해서 미치광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대요. 굉장히 괴짜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리고 같은 시기 초나라 완현을 다스리고 있었던 문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종도 아주 비범한 사람으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초빙을 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아주 지혜롭고 겸손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문종은 이제 범녀의 소문을 듣고 범녀가 아주 궁금했어요. 누구는 범녀가 아주 높은 학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미치광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 도대체 뭐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관리를 보내서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범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미친놈이에요. 신경 쓰지 마요. 라며 얘기를 했는데 그래? 학문이 아주 높은 인물인데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건 아닐까? 내가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야겠네. 라며 범녀의 집을 직접 찾아가게 되는데요. 범녀는 문종이 자신을 방문한다는 걸 알고 사실은 미리 막 집을 비워서 문종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진정 벗이 되고자 하는 인물이니까 시험해보고 싶었던 마음일까요? 그래서 계속 문종이 찾아오니까 드디어 범녀가 그를 만나줬고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마음이 어찌나 잘 맞았던지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는가, 천하를 얻고 난 다음에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백성들이 행복하고 부유해질 수 있는가, 어떤 정치를 하면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밤새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가치관과 정치관에 많은 공통점이 있었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범녀는 이제 내 큰 꿈을 펼칠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 이 흩어져 있는 이 춘추시대의 많은 나라 중에 어떤 나라를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세를 딱 살펴보고 동남쪽에 있는 오나라와 월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와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자네 나랑 같이 한번 큰 뜻 품고 같이 한번 가지 않겠나 하며 문종에게 권유를 했고요. 문종은 또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오케이 하며 초나라의 그 벼슬도 버리고 범녀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범녀와 문종은 월나라로 가게 됩니다. 월나라와 오나라는 경계를 맞대고 있었고 당시 굉장히 비슷한 실력을 갖춘 나라였는데 왜 오나라는 가지 않았냐? 오나라에는 병법에 통달한 손무가 있었고요. 또 뛰어난 재상 오자서가 있었고 또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인재가 좀 적은 월나라에 가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월나라를 키워서 오나라까지 접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춘추시대 4대 강국 제나라, 초나라, 또 진나라, 또 다른 한자를 쓰는 진나라가 패자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고 전쟁했다가 동맹했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을 때 뒤이어 굉장히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바탕으로 국력을 키워가던 오나라와 월나라도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두 나라는 군주를 왕으로 칭하게 된 그 시기도 비슷한 것으로 봐서 이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며 굉장히 비슷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기원전 506년 오나라 왕 함녀가 진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초나라를 공격했는데 또 이때 초나라의 초소왕은 다른 한자를 쓰는 진나라로 도망을 가서 구원병 요청을 해 겨우 오나라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때 초나라가 월나라에도 구원 요청을 했었고 초나라를 도운 월나라의 심정 상한 오나라, 이 두 나라는 이때부터 대립
합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496년 오왕 함녀는 월왕 윤상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구천이 즉위를 하자마자 자, 이 혼란스러울 때 이 월나라를 무릎 꿇리자 라고 판단을 하며 월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오히려 오왕 함녀가 부상을 입고 이기지 못했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함녀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부차가 즉위를 하는데 당연히 월나라에 이를 갈았겠죠. 아, 월나라 이놈들, 그리고 그 구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부차는 오자서에게 병권을 맡기고 아버지의 복수를 맹세합니다. 비단 이불을 마다하고 와신, 마국간과 가시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요. 자신이 이렇게 방문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시종들이 왕이시여 아버지의 원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해서 한시도 이 월나라에 대한 원한을 잊지 않도록 다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는 와신 상담의 이 와신은 이 부차가 복수를 다짐하며 이 가시나무 위에서 잠을 잔 그 행동을 말하는 거죠. 부차가 이렇게 복수의 칼을 갈며 군사 훈련을 하고 월나라를 다시 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로 범녀와 문종이 월나라로 가게 됐는데 월나라에서도 인재가 딱 필요한 시기였던 거죠. 두 사람은 월나라 왕 구천을 만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관을 이야기하며 우리 꽤 똑똑하다, 쓸만하다 뭐 이런 걸 어필했고 구천도 얘 똑똑한데 한번 써볼까 하며 두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부차가 월나라를 치려고 이를 악물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구천, 이러다가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먼저 치자 라며 군사를 일으키게 돼요. 이런 성질 급한 자를 봤나? 범녀가 막 안 된다며 건의를 합니다. 나라의 기운이 넘칠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좀 더 힘을 부축해서 나중에 싸워야 된다 라고 했는데 구천이 야,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는데 그 오나라 왕을 죽인 게 바로 나라니까 걱정하지 마. 이번에 완전히 쓸어버릴게 하면서 자신만만해하고 이 범녀의 간언을 무시하고 출병을 했는데 강소성 오연에서의 싸움에서 대패, 도망쳐서 이 오나라군의 위협 속에서 회계산에 숨어 있으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범녀 미안, 내가 그때 말 들었어야 됐는데 이제 다 죽게 생겼네 라면서요. 지금은 굴욕스럽겠지만 무조건 참으셔야 됩니다. 먼저 재물을 부차에게 보내서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고 강화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부차의 하인이라도 되겠다면서 완전히 엎드리셔야 됩니다 라며 이 범녀가 조언을 했고, 이런 범녀를 받아들인 구천은 부차에게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대왕의 용맹함을 몰라보고 경솔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신하가 되고 제 부인은 첩으로 드릴게요 하면서 말이죠. 이때 오자서가 지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화근에 싹이 될 거예요 라며 조언을 해서 했고, 구천도 그래 맞아 원수를 갚아야지 완전히 월나라를 먹어야 돼 하며 광화를 거절합니다. 이때 문종이 나서서 태제 백비를 구워 삼습니다. 돈 좋아하는 백비에게 뇌물을 주며 야, 오자서가 공 다 차지하면 안 되니까 네가 이 부차에게 강화를 받아들이도록 좀 꼬셔봐라. 그러면 이 위치도 더 올라갈 거야 라며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뇌물을 받은 백비가 이제 부차를 설득합니다. 우리가 계속 공격을 하면 이 월나라 왕이 처자식 다 죽이고 결사항전한대요. 그러면 나머지 군사들도 목숨 걸고 싸울 건데 오나라 피해도 너무 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초나라가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우리 완전 당하는 거예요. 이 말도 일리가 있는데 부차가 고민을 하다가 이 구천의 항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원전 492년 월나라 구천은 항복 문서를 들고 처자식까지 다 데리고 오나라의 이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데, 문종은 월나라에 남아서 이제 왕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로 하고 범녀가 구천을 따라 나섭니다. 구천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더더구나
이 어려운 인질로 가는 자리를 따라가는 범녀가 아주 많이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때부터 구천에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내 이름은 구천, 뭐 이런 생활이 시작됩니다. 제가 서시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온갖 굴욕적인 일을 겪는데 범녀가 옆에서 다독이며 힘내세요 라면서 3년을 함께 버텨줍니다. 자, 이때 범녀를 눈여겨본 부차가 야, 저놈 괜찮은데 하면서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 오나라로 넘어와서 내 신하가 되는 건 어때? 하면서 살짝 꼬시는데 제가 왕 보필을 잘못해서 월나라 구천이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 저는 구천과 함께 죄를 씻으며 계속 일을 할게요 하면서 좋은 말로 거절을 해서 부차가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서시편에서 이야기한 그 대변 맛, 그 똥 맛을 보는 사건으로 두 사람은 월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 와신상담의 그 상담 세월을 보내게 되죠. 여름날에는 화토풀을 피워 더위를 먹고 겨울에는 얼음을 껴안고 자고 음식 맛을 보지 않고 옷도 검은 옷만 입고 그리고 풀을 깔아 그 위에 자고 그리고 또 문에 짐승의 쓸개를 매달아 두어서 자신이 잠깐 잊을만 하면 그 쓸개의 쓴맛을 보며 그러니까 상담을 하며 복수의 칼날만 가는 그런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와신 상담의 사자성어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당연히 문종과 범녀가 구천과 함께 복수의 날을 위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범녀와 문종은 오나라를 쓸어버릴 계책을 논의했고 문종이 7가지 계책을 내놓으며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존천사기, 오나라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제사와 잔치를 계속 하도록 부추겨서 백성들이 성실하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중류기군, 후한 예물을 계속 보내서 부차의 환심을 사고 오나라 대신들에게는 계속 뇌물을 바친다. 공기방, 사치품과 가격이 높은 물품을 만들어 오나라의 곡식과 교환을 해서 이 오나라의 창고를 텅텅 비게 만든다. 형지기, 아름다운 여자를 선물해서 오왕 부차의 눈을 멀게 만든다. 진기제, 많은 기술자를 오나라로 보내서 토목공사를 하게 만들어 재력을 소모시킨다. 귀기유신, 아첨을 잘하는 간신이 오나라의 국정을 농당케 만든다. 강기간신, 간언하는 충신들을 없애버린다. 그래 좋아, 이대로 오나라 끝장내자. 구천은 이 브리핑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게 다 아닙니다. 왕께서 하실 일도 있어요. 자, 이게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의 부를 쌓는 비기리, 그리고 이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들을 제대로 훈련시켜 정예병을 만드는 경갑 이병,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하지. 구천은 다짐을 하죠. 문종은 재상이 돼서 구천을 보좌하고 범녀는 이렇게 구상한 일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일을 해 나갑니다. 자, 이 세 사람은 4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요. 남녀노소, 부귀 빈천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일단 등용을 하는데 무예가 뛰어난 여인도 등용을 해서 원려라는 조노를 내리고 군사훈련까지 맡기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농사에 힘을 쓰고 또 외교 정책도 이 범녀의 전략에 따라서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랑 동맹도 맺고 친하게 지내고 오나라에게는 무조건 잘하면서 주변국들을 안심시켜 나가죠. 자, 이렇게 4년이 지나자 구천이 야, 그동안 노력 많이 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그만 오나라 치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해요. 범녀가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예전에 범녀 말 안 듣고 쳐들어갔다가 굴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근데 또 1년이 지나서 물었는데 또 때가 아니라고 하고 1년이 지났는데 또 때가 아니래요. 구천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라며 화를 냈는데 범녀는 꿋꿋하게 제 할 말 다 하면서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월나라에서는 이 계략 중에 있었던 미녀를 보내서 정신 못 차리게 한다라는 그 계략 중에 하나로 제일 가는 이 미녀들을 뽑아서 오나라 부차에게 보내기로 하는데요. 이게 바로 서시편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죠. 서시는 오나라의 부차를 치마폭에 감싸고 분탕질을 하고 서시의 계략으로 결국 오자석까지 죽음을 맞게 되죠. 자, 서시편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문종과 범녀가 짠 그 7가지 계략들이 차근차근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자 구천은 또 엉덩이를 들썩입니다. 야, 지금인 것 같아. 지금 가자. 아닙니다. 또 1년이 또 지나요. 그러면서 오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야, 흉년까지 들었대. 그럼 지금 맞지 않냐? 지금 가자.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범녀가 아니래요. 너무 화가 난 구천은 너 나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엄청 화를 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도와야 합니다. 제발 그 시기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며 또 다독입니다. 구천은 너무 초조합니다. 범녀가 자신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신하만 아니었다면 벌써 폭발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 이 기원전 482년 오나라 왕 부차가 오나라의 주력군을 이끌고 이제 그 제후국들을 소집해서 만나러 갑니다. 그 제후국의 패자가 될 욕심으로 저지른 일이죠. 자, 이때 범녀가 왕이시여 많이 기다렸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 나 진짜 너무 많이 기다렸다. 세어봤더니 22년이나 기다렸다. 라며 구천은 곧바로 오나라를 공격해 도읍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구천은 범녀의 계책에 따라서 3여년 동안의 지루하고 끈질긴 공격을 퍼부어서 오나라 군대의 모든 역량을 소진시켜 버리죠. 부차는 고소산으로 물러나서 배수의 진을 쳤지만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자 월왕 구천에게 나 항복할 테니까 이제 그만 싸우자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구천은 이 항복을 받아들여서 지난날 자기가 겪었던 이 모욕을 부차에게 똑같이 주고 싶었어요. 말지기로 쓰고 온갖 모욕을 주며 통쾌함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범녀가 얘기를 합니다. 마국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씹으며 22년의 그 세월을 참고 이룬 그 승리를 그 잠깐의 통쾌함과 바꿀 것입니까? 부차도 그 치욕을 다 참고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며 조언을 했고, 그제서야 정신 번쩍 든 구천은 그래 맞다. 그러면 안 되지. 강화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오왕 부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스스로 목을 찌르고 오나라의 멸망과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월왕 구천은 지난날의 서력을 깨끗하게 씻고 드디어 이 서주의 제후들을 소집해 패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범녀는 구천에게 최대의 공신이 된 것인데요. 구천은 범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이 패자가 될 수 있었어. 널 상장군으로 임명하고 영토의 반을 줄 테니까 끝까지 나를 돕도록 해. 그런데 범녀는 예상과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편지를 써놓고 모든 가소를 데리고 감나가는 보물만 몸에 지닌 채 월나라를 떠난 거죠. 범녀는 편지에 자신이 떠나는 명분을 이렇게 적어뒀는데요. 신화된 도리로 주군이 그 옛날 오나라에서 수모를 겪게 하는 것을 지켜본 것만으로도 불충입니다. 그 죄를 지금 받고자 모든 직을 물리고 떠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혜로운 범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냥이 끝난 후 사냥개는 버려진다는 망고불변의 진리를요. 이제 월왕 구천은 치욕을 씻고 천하의 패자로 군림하게 되었으니까 함께 고생하고 지난날에 자신의 어려웠던 그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버거워지기 시작할 거고, 또 그들의 공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하나둘씩 생겨날 게 분명했죠. 범녀는 떠나기 전 문종에게도 비밀 편지를 보냈는데요. 재상의 직책과 재물을 내놓고 은퇴를 하라라는 충고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덧붙였는데, 사실 문종은 고민이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런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니 고민이 됐던 거죠. 병에 걸렸다며 출근은 미루고 있었지만 이 미적미적 자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려했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천하의 패자가 된 부차는 점차 맛난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예쁜 여자들 가까이 하고 이러면서 점점 다른 모습이 되어 갔고요. 또 물자가 풍부해지니까 백성들도 옛날처럼 근면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사치에 빠지고 관리들도 제목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갑니다. 자, 그리고 공을 세운 이 문종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기면서 구천에게 문종을 험담하는 상소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죠. 구천은 점점 이 말에 현혹되고 또 이렇게 변하시면 안 됩니다 라면서 자신에게 충언을 하던 이 문종이 점점 꼴보기 싫어져서 어느 날 한 자루에 검을 하사합니다. 자, 이건 얼른 자결하도록 해라 라는 표시죠. 문종은 내가 범녀의 말을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라며 깊은 탄식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월나라를 떠난 범녀는 제나라의 자리를 잡았는데요. 제나라의 해변 금구에서 새로 가업을 일으킵니다. 이름을 치자피로 바꾸고 곡물도 생산하고 소금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들을 해요. 앞날을 내다보고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인지라 뭘 생산해서 팔면 잘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교역을 하고 해서 엄청난 부를 쌓아서 한 나라의 생산력과 부와 맞먹는 그런 부를 쌓게 됩니다. 이후 이 범녀의 존재는 점점 더 나라 전체에 알려졌고 제나라 왕 평공이 그러지 말고 나를 좀 도와주는 게 어때요 하며 출사를 권유하는데 자, 이를 사양하게 됩니다. 그 천금의 재산을 쌓아도 받고 간직에 있을 때는 재상의 지위에도 이르러 봤다. 자수성가한 평범한 백성에게 이것은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본 것이다. 고귀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는 건 좋지 않은 징조이지 라며 범녀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모두 가솔들과 주변 백성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고 다시 제나라를 떠나서 노나라로 가게 됩니다. 사실 범녀는 이 자신에 대한 소문이 나서 오나라에서 복수를 하거나 월나라가 또 질투를 해서 어떤 일을 벌일까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명을 쓰고 여러 나라로 도망을 다니게 된 건데요. 노나라에 와서도 또 상업 활동을 했는데 엄청난 재산을 금방 쌓게 됩니다. 자, 춘추 말기 이렇게 최고의 부를 쌓게 된 범녀를 일컬어 후세에 도주지부라는 말로 칭하게 됐죠. 대부호가 된 범녀는 자신의 재산을 3번이나 베풀어서 삼치삼산이라는 고사성어도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서시편에서 월나라와 오나라를 멸망시킨 후 서시는 어떻게 되었나를 사실 범녀편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앞쪽에서 서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서시가 부차에게 가기 전 사실 이미 범녀와 사랑에 빠졌었다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책에 의하면 가흥현 남쪽 백리되는 곳에 어하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부처는 범녀를 시켜 서시를 훈련시킨 후 부차에게 바치게 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사람이 은밀히 정을 통했고 서시가 한 아이를 낳는데 이 정자에 이르렀을 때 1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아이 이름을 어하정이라고 이름 붙였다라는 글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인계를 펼칠 스파이가 될 서시를 처음 만난 범녀, 한눈에 그녀에게 반했고 그녀 역시 범녀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그녀를 부차에게 보냈다는 건데 자, 이게 사실이라면 범녀도 참 독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서시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는 몇 가지가 구전되고 있는데요. 오왕 부차가 죽고 난 후 난 더럽혀진 몸이에요 라며 범녀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오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구천의 부인이 서시가 너무 예쁘니까 이제 그녀를 데리고 와서 구천이 취하게 될까봐 오나라 사람들에게 서시가 나라를 멸망케 한 요부라고 이제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그녀를 자루에 넣어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시를 빠뜨려 죽였던 바다에서 낯선 조개가 잡혔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서시가 조개로 부활한 거라고 믿었다는데 그 조개가 바로 오늘날 가리비라고 불리는 그 조개랍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는 가리비 조개살을 볶은 요리를 서시의 혀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대부호가 된 범녀의 아내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선녀와 같은 미모의 여인이다 라는 소문이 주변에 자자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부인이 누구냐? 바로 서시라는 거죠. 범녀가 그렇게 많은 공을 세우고도 월나라를 버리고 떠나야 했던 이유는 사랑하는 서시 때문이었고 그녀를 데리고 제나라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자, 서시의 미모를 보고 월나라 부차에게 보내기 아까워했던 구천이 오나라를 삼키고 당연히 서시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범녀가 뒤통수를 친 거니까 거기에 너무 화가 나 있었고 결국 쌍으로 문종까지 미움을 받아서 문종은 칼을 받고 자결을 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범녀는 오늘날 중국인들의 인생 성공 모델,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일생 동안 부와 권력, 미인을 얻었으면서도 또 부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간 범녀의 인생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라고 보며 동경을 하는 거죠. 치고 빠질 때를 너무나 잘 알고 부를 쌓으면 나누어서 인심을 얻고 사랑하는 여인을 희생시켰지만 사실 서시를 데리고 도망간 게 맞다면 어쨌든 그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까지 보였으니 이 와신상담, 이 사자성어에 얽힌 이 오나라와 월나라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범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춘추시대 월나라를 패자로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재상이자 또 이후 엄청난 부를 축적한 범녀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